자, 오늘 가지는 총 3개를 사용할 건데요. 가지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가 3개라고 말씀드리면 좀 정확하지가 않죠? 하나, 둘, 셋. 595g. 자, 그러면 이 가지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부분 이렇게 따주시고, 이 가지를 보통 한 입 크기로 썰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입 크기로 썰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4등분 하는데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절반으로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생으로는 절대 못해요. 왜? 식품과 조리법에 관한 바이블인 해롤드 맥기의 On Food and Cooking을 보면 가지는 스펀지 같은 내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세포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가지를 요리할 때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가지를 요리하면 내부의 공기층도 무너지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아시죠? 두 번째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점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지는 기름을 무진장 많이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지는 정말 기름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냥 기름 넣는 대로 다 처먹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내부의 수많은 공기층 때문, 결국 내부에 무언가 침투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고, 기름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점이냐고요? 단순히 기름을 많이 먹는다, 칼로리가 높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문제점이죠. 진짜 문제는 가지를 기름에 구울 때 발생하는데, 가지가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팬에는 기름이 자꾸 사라져서 가지가 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막으려면 기름을 끊임없이 보충해줘야 하는데 너무 가지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느끼하거나 흐물흐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양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지 요리는 과도한 기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컨셉은 굉장히 간단한데 내부의 공기층으로 기름이 침투하는 거니까 가지의 내부 구조를 미리 붕괴시켜서 공기층을 없애자는 것이죠. 듣기엔 그럴싸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양가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솥에 가지를 찌는 겁니다. 강력한 열을 가진 뜨거운 수증기에 가지를 익히면 내부 구조도 붕괴하고 공기도 팽창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를 찌는 방식이 변형된 형태가 가지를 튀기는 건데요.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는 것도 자체 스팀으로 쪄지는 거니까 같은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솥에 찌는 방식은 굽는 게 아니라서 맛이 좀 떨어지고, 튀김옷 입혀서 튀기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전 다른 방법을 쓸 건데, 바로 가지를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그냥 배추 소금에 절이듯이 가지를 소금에 절이면 되는데요. 당연히 삼투압에 의해 가지의 수분이 빠져나올 테지만 사실 노리는 효과는 그게 아닙니다. 삼투압을 이용해 가지의 수분을 빈 공기층으로 이동시키는 게 목표죠. 이렇게 되면 원래 빈 공간으로 침투해야 할 기름이 그 자리에 물이 있으니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즉, 기름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을 만들어야겠죠? 소금이 4분의 1컵, 4분의 1컵이면은 60ml니까 요 정도까지 채우면 됩니다. 보이시죠? 대충 요 정도. 물은 1리터. 저희가 오늘 가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다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요거에 2배는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을 잘 녹여주고요. 이렇게 소금이 잘 녹았으면 여기다 가지를 넣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요 껍질이 위로 오게 해야 돼요. 결국 이 잘라진 단면이 소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은 위로 가고 잘린 면은 물 쪽으로 가게.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자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뒤집어줘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선 크게 썰고 나중에 작게 써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남아있었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로 향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묻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티슈를 소금물에 적셔서 이렇게 위에 덮어주면은 이렇게 이 티슈가 직접 닿아주겠죠. 이렇게 한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면 됩니다. 보통 어양가지 레시피에는 그게 사천 음식이다 보니까 그 지역 좀 특산물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김치같이 절인 고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말린 베트남 고추에다가 식초 2스푼을 넣고 렌즈에 1분간 데워주시면 됩니다.
어우, 냄새가 되게 심하네요. 이 상태로 잘 식을 때까지 5분 정도 놔주면 되고요. 그 사이에 대파를 준비합시다.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을 써주도록 할게요. 파를 썰어주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반을 가르고 다진 파나 다진 마늘 같은 거 옮겨줄 때 칼보다는 이런 벤치 스크래퍼라는데 빵 만들 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네, 그리고 생강. 많은 분들이 중식도로 쾅 내리쳐서 순식간에 으깨는 모습을 상상할 텐데 우선 저는 중식도가 없어요. 일반 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그냥 칼을 쓸 거면 일일이 다져줘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저는 이쪽 용도에 특화된 치트키를 하나 갖고 있죠. 우선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 해준 다음에 절구에 넣고 막대를 이용해 질겨주는 느낌으로 빻아줍니다. 이렇게 절구를 이용해 생강이나 마늘을 빻으면 풍미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포를 많이 손상시킬수록 향미물질도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식초에 절인 고추에 그대로 설탕 1스푼, 간장 1스푼, 소홍주 2스푼, 전분 1과 1분의 4티스푼 넣어줍니다. 다 됐으면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럼 이때쯤 10분 이상 지났을 텐데 소금물에 절인 가지를 채반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티슈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를 구워볼 시간. 뜨거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연기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가지를 넣어줍니다. 티슈로 물기를 제거했어도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름이 좀 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가지를 넣고 끝이 아니라 잘린 단면이 바닥과 접촉할 수 있게 위치를 조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 부분은 둥글기 때문에 만약 껍질이 아래를 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팬하고 닿는 면적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즉, 팬과 닿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를 한입 크기가 아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른 이유도 이 때문인데 개수가 많아질수록 일일이 뒤집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가지가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름이 사라지면 기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세요.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하면 성공한 겁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맨 왼쪽처럼 가지가 탈 수도 있고 색도 잘 안 나니 기름을 넉넉히 사용하세요. 가지를 소금에 절이면 가지의 기름 흡수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기름을 쓰면 묽어질 수 있으니 스테이크 시어링하는 느낌으로 기름을 넉넉히 채워주고 중간중간에 기름이 사라지면 그만큼 보충해주세요. 가지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3번에 나눠서 구웠습니다. 영상 찍는다고 너무 조심스럽게 구웠는데 더 노릇노릇해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지를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자, 이제 완성을 해봅시다. 저는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가정용으로 최적화된 저만의 방법을 개발했으니 잘 보세요. 강불에 기름을 두르고 여기에 두반장 1스푼과 고춧가루 1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을 약간 붓고 숟가락으로 잘 개어줍니다. 포인트는 두반장만 쓰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같이 쓰고 물을 부어서 개어준 다음에 강불을 써서 수분을 날린다는 겁니다. 염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빨간빛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태우지 않으면서 빠르게 고추기름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물을 넣으면 팬의 온도를 100도 내외로 제어할 수 있어서 두반장과 고춧가루가 절대 타지 않으며 고춧가루는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 결과 고추기름을 더욱 빨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중간에 물이 증발해버리면 다시 쉽게 탈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물이 줄어들면 다시 보충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냐면 표면 위로 빨간 고추기름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고추기름이 충분히 나왔으면 아까 준비한 파와 생강을 넣어줍니다. 파와 생강도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 기름이 줄어들면 기름을 조금씩 보충해주세요. 충분히 볶아서 향이 나면 구워놓은 가지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었으면 만들어놓은 소스를 부어주고 계속 볶아주세요. 그러면 전분물 때문에 농도가 서서히 잡힐 겁니다. 너무 되직하면 이때 물을 보충하면 됩니다. 파 파란 부분 다진 거 이때 반쯤 넣은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본인 취향에 맞게 양념을 추가하면 됩니다. 제 입맛엔 조금 더 달고 시큼했으면 좋겠네요. 설탕과 식초를 조금 더 추가해주고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본인 취향이에요. 새콤달콤하면서 매콤한 게 어양가지의 포인트이므로 요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양가지를 간단한가? 요새 저렴한 가지를 가지고 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자, 우선 어양가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가지는 역시 이런 식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흐느흐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씹는 맛이 살아있어요. 간도 절묘하고, 그리고 아까 약간 탄 듯이 보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불맛도 충분히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밥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